자, 다음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 역시 부동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월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 내용도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상가와 호텔 활용해 전월세 공급 늘릴 것이다. 상가 호텔은 원래 이 주거 목적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꿔서 전월세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어제 주거 문제로 고통 끼쳐 송구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이 19일쯤 나올 것이다고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럼요. 어제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참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금명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 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또는 호텔 중에서도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얘기 특히 뭐 상가 호텔과 관련해서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급했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목이. 정부 매물 나온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일 발표될 대책 일부를 공개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아니 통상 이 전월세면은 3, 4인용이 필요한데 호텔은 원룸 아닙니까 이거? 원룸입니다 대부분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주방 같은 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 지역 같은 거 매물로 나온 뭐 호텔들이 뭐 꽤 많다는 뭐 수십 건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분께 미리 질문 드렸어요. 이 아이디어일까요? 하면 발표 예정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영하 고문님.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질문이 어떤 부동산 대책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쓸 수 있는 거면 벌써 말을 했겠죠. 더 이상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뭐 남아있지 않다는 건가요? 남아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얘기했고요. 저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을 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우리 부동산에는 굉장히 득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벌집 순환형이라는 모델을 갖고서 우리 전국과 서울시에 이 부동산 가격을 지금 채점해 보니까 예. 침체기로 들어가다가 9월부터 다시 이것이 활성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다시 돌아오려면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올라간다는 건 집값이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가요? 예, 올해 이제 9월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라고 지금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로 다시 전면 재검토한다는 마음으로 이 부동산은요 금융, 조세 이게 다 포함된 종합예술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 계기가 분명히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우리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자산 거품 버블 이것도 우리 저기 멀리 예.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예.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시는 것이 부동산에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요 발표 내용이 예고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무엇이라도 이렇게 썼는데요. 예. 뭐 최영하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정책적 수단은 이미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부랑 똑같아요. 도돌이표로 자꾸 섞어 쓰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세 뭐 상황 이런 걸 보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초저금리 시대의 유동성 과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비, 뭐 예. 택지를 마련하려면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 돈이 2018년에 4.7조가 풀렸고요. 예. 그다음에 2019년에 10.3조, 그리고 올해 40조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걱정이 되는 건 내년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비가 50조가 더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 뭐 정책 수단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돈이 다시 또 부동산으로 온다는 거죠. 토지 보상을 받은 돈은 대개 부동산으로 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아주 굉장한 그 긴장과 뭐 이런 속에서 정책을 마련할 텐데,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도 이렇게 썼는데 예. 어쨌든 뭐 호텔을 전월세 대책으로 한다라고 좀 생뚱맞지 않냐라고 이런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무엇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고 더 위험한 조건들이 내년 봄까지 또 이사철을 맞추어서 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쓸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다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좀 중개 수수료라도 좀 낮춰보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국민권익위가 아마 지금 그런 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사실 한 6억 정도 전세 평균이 된다고 보면 예. 집은 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못 사고 전세로 가는데 중개 수수료도 이것저것 복비랑 뭐 이런 거 하면 돈 1,000만 원 되거든요. 예. 그 돈 그마저도 깨지는 서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중개 수수료라도 예. 좀 현실을 낮춰가지고 그런 마음이라도 좀 달려주는 이런 정책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민 교수, 네. 조대인 변호사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김병민 교수. 아니, 할 수 있는 좋은 조치들은 다 내버려 두고 안 되는 방향들을 찾다 보니까 엉뚱한 정책들을 내놓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지난번에 있었던 임대차 3법 이후로 이렇게 전월세 대란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법률적인 미비점 개정하기 위해서 과거의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급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급들 할 수 있는 대책들 내놓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에 9년 넘는 기간 동안 예. 서울의 대규모 공급들이 거의 다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이 줄어들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전면적인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문제, 허용들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대안 없이 이렇게 산발적인 정책들 내서 풀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등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예. 지금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책임 있는 정부의 당국자들 다 다주택이고 좋은 아파트 살고 예.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만약 마련하시면 거기 총리부터 가서 살겠다. 국토부 장관부터 가서 살겠다. 예.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가서 우리가 먼저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만들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대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박정현 대변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뭐 대안이 없다고들 막 얘기를 하시고 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응책이 없다라고 비판하시지 말고 야당 쪽에서도 그런 이렇게 예. 중요한 수가 있다면 대안을 좀 내놔라. 대안을 좀 같이 좀 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민 교수는 대안을 좀 내놓으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방금 그러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서울 지역 곳곳을 돌아보면 3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 어려운 불비한 여건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 곳 너무나 많습니다. 단계별 공급 대책 당연히 써야 되는데 수차례 예. 얘기한 바 있고요. 이것들 시행하지 않았던 서울시의 문제, 그리고 총괄적인 정책을 짜는 국토부의 문제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호텔, 뭐 상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개조를 할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19일 발표인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날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나라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북한 김정남 아들 김한솔 미국 CIA, 미국 정보부잖아요. CIA가 데려갔다. 여기 보면 뭐 에드리언 홍창, 뭐 탈북민 관련 뭐 이런 어떤 단체, 이런 거 반북 단체죠. 거기에 관계된 인물인데요. 미국 언론에 어떤 기고문이 실렸는데 이 에드리안 홍창이 했다는 얘기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김한솔의 모친 여동생과 대만으로 피신을 했고요. 한국계 요원이 네덜란드까지 동행을 했는데 망명 신청 전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근데 그 당시에 CIA 관계자가 등장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가 있습니까?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어딘지 모르거든요. 김정남,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붓 형이죠. 그 아들이 김한솔입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인물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뭐 100% 확인은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얘기가 좀 전해져서 굉장히 오늘 좀 주목을 받는 기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최영 부모님, 네.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이게 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무슨 어떤 계기가 있고 또 뒷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떤 김정은 관련된 얘기가 대개 이러면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나오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뭔가가 이제 이어지는 예, 거예요? 뭔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뭐 미국이 대선에 그런 와중에 뭐 이런 복귀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기대감이 뭐 솔솔 뭐 생기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은 뭐 미국 CIA가 데려가서 예.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 진위를 떠나서 예. 다른 얘기에 어떤 서막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과거의 패턴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뭔가 큰 얘기가 지금 물밑에 있는데 그 외에 볼 수 있는 단초가 지금 살짝 보인 것이다. 지금 뭔가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란 핵 때려볼까? 전 세계 트럼프 레임덕 공포.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참에 이란 핵을 한번 해볼까? 미국 언론은 가장 위험한 60일이 아직도 남았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언제 끝나나 지금. 무슨 미군 철수 무슨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지시를 검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60일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비 덕분에 잠시나마 초미세먼지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